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말, 러시아가 곡물 운송로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는 흑해함대를 이용한 해상봉쇄를 크게 완화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무역항이자 전쟁 중 정상 기능하는 유일한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서 출발한 곡물 운반선들이 흑해를 거쳐 전 세계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하는 걸 막지 않은 건데요. 이 덕에 갑자기 곡물 수입이 끊겨 아사 직전에 처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러시아 국내에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러시아의 선전가들과 극우 세력은 개방된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군수물자가 들어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전쟁 자금이 된다며 해상 봉쇄를 강화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부터 곡물 운송로에 대한 대대적인 봉쇄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강력한 해군을 가진 튀르키예가 나서면서 해결됐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 운송로 문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 등 우리 선박들이 수출입을 위해 이용하는 해상교통로 SLOC를 봉쇄할 경우 우리 상선대 역시 우크라이나 곡물 운반선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구축함 한 척이 없어 살아남은 군함마저 자침시켜야 했던 우크라이나와 달리 언제든 적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해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걱정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원양에서 상선단을 호위할 군함들은 제한된 탄약으로 중국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보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유격무기 없이 적의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첨단 체계의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유도탄 기만 체계와 지난 11월 초 튀르키예 해군이 흑해에 집결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곡물 운송로를 봉쇄하려는 걸 막아선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 흑해함대는 봉쇄를 포기하고 빠르게 군을 물렸는데요. 사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황이 아주 나빴기 때문입니다. 현재 흑해함대는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이후 꾸준히 누적된 피해 때문에 오데사항을 완전히 봉쇄할 여력이 없습니다. 모스크바함뿐 아니라 방공 능력을 가진 신형 호위함이 여러 격침되거나 대파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하는 서방제 대함미사일을 전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방제 대함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제한적인 해상 봉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러시아 흑해함대가 쉽사리 물러나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러시아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러시아 함대가 고작 튀르키예 해군이 겁나 군을 물렸냐며 러시아 정부에게 흑해의 완전한 차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래도 이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기다리는 굶주린 3세계 국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곡물 운반선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흑해를 둘러싼 곡물 운송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해군력을 이용한 해상 봉쇄는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상 운송으로 대부분의 무역이 이뤄지는 국가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게다가 흑해함대에게 위협당하는 우크라이나처럼 중국 해군이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적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중국 해군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만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자마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 중국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덕에 크게 의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유일한 안심거리인데요. 그런데 오키나와 미군으로도 못 막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과 잠수함의 기습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선제 공격한다면 대공 미사일은 고사하고 고속 해피 기동조차 불가능한 우리 상선들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합니다. 당연히 중국 잠수함들이 소화될 어뢰 역시 피할 능력이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 해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화물선들은 배를 크게 돌려 일본 남부 가는 해협이나 일본 북부 스가루 해협을 통해 부산으로 입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물류 비용이 폭등할 게 불보듯 뻔한데요.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이 화물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 척씩 움직이는 화물선들을 5에서 10척의 화물선단으로 부른 뒤 이를 호위함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전단 규모의 해상전력이 보호한다면 상선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북한 때문인데요. 먼저 시대적 변화는 군함의 감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군함의 숫자는 상선에 비해 모자랄 지원전 그리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구축함, 순양함 등 현대 해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군함들을 각기 수백 척씩 운영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현재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조차 구축함의 숫자가 100척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으로 군에 입대하는 인원이 줄었고 군함의 성능과 규모가 크게 오르는 대신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한 척의 군함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전시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군함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 해군은 3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 그리고 수십 척의 호위함과 초계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두 척은 해적 소탕과 교대를 위해 해외에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척은 매년 회사 생도들이 수행하는 순항훈련을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형훈련함 한산도가 등장하면서 구축함 한 척을 다시 국내로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군함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군함 한 척 없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이지스함으로서 무려 128세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56세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KD 충무공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 16세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대구급 호위함 수직발사관은 없지만 고성능 단거리 방공체계인 RIM-116댐을 운용할 수 있는 인천급 등 우리 해군의 군함 전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척수로 치면 이지스 구축함 3척, 구축함 6척, 대함, 대잠, 대공 능력을 보유한 호위함 10척이며 내년까지 대구급 4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3,000톤급 대형 재래식 잠수함 도산 안창호 1척과 1,400톤급 장보고급 9척, 1,800톤급 손원 1급 9척 등 총 19척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보유 중이고 내년 4월에 도산 안창호급 1척이 추가되는데요. 정리하자면 한국 해군은 2023년이면 9척의 구축함과 14척의 유도탄 방공 호위함 20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해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달리 우리 손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포격 도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울릉도 인근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는 등 큰 소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이 동, 서, 남해에 보유한 3개 해역 함대 중 동해와 서해를 담당하는 일. 이 함대는 함선을 나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상교통로 보호에 동원할 수 있는 함대는 기껏해야 목포의 3함대, 제주도의 7기동전단, 진해의 5성분전단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중 5성분전단은 대다수가 소해함이나 상륙함 등 지원 전력이라 선박 호위가 불가능하며 3함대의 전력 중 현대전에서 선박을 호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대공 요격 능력과 대잠헬기 운용 능력을 가진 군함은 인천급 2척, 대구급 1척이 전부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4척의 대구급이 추가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이 중 많아야 2척이 3함대에 인도될 것이므로 아무리 높게 잡아야 인천급 2척과 대구급 3척, 그리고 7기동전단이 우리 해군이 해상교통로 수호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를 군함으로 함급으로 환산하면 이지스 구축함 3척, 구축함 6척, 호위함 5척 등 총 14척인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전단의 구축함 2척은 해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군함은 총 12척입니다. 원양에서 선단을 호위할 함대, 호위 함대와 교대하기 위해 제주도 남방에 출항할 함대, 제주 해군기지에서 정비하며 출동을 준비할 함대로 나눌 경우 각기 4척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높게 쳐줘야 전대급 전력밖에 안 됩니다. 호위 함대에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장보고급, 손원 1급, 안창호급 잠수함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함대 하나당 6척 정도를 동원하는 게 한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수 보급인데요. 우리의 우수한 군함들이 적의 미사일과 적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폭래 등이 소진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공격을 받는다면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동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우리 미사일 전력이 떨어진 걸 감지한 중국 해군이 화물선단이 아니라 우리 선박을 직접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해군 함정과 귀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019 마덱스에서 국내 기업 티에스텍은 유도탄 기만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라코릭스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이 체계는 적 미사일의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치를 교란할 수 있는 기만체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 체계를 통해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거나 혹은 요격 미사일의 방공망을 통과한 적 미사일이 기만체를 우리 군함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의 이 기만 체계의 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진은 독자 기술로 어뢰를 기만하는 어뢰음향 대항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어뢰음향 대항 체계 TACM은 군함을 공격하는 적 어뢰를 조기에 탐지 경보하고 기만기를 투하해 적 어뢰를 교란 및 기만합니다. 기만기를 잠수함이나 군함으로 착각하도록 해 자폭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 기술진은 이미 2000년에 이 TACM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TACM을 개량했고 사용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자항식 기만기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개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항식 기만기는 제자리에 떠서 특정 영역에서만 교란을 할 수 있는 부유식 기만기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며 적을 교란할 수 있는 신개념 체계로 이 체계를 사용할 경우 단순히 소나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어뢰를 발사한 적함에 승무원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체계가 모두 배치되면 더 적은 군함으로도 안전하게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